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JPG 파일은 작은 용량으로 일반적인 촬영에 유리하고, 로우 파일은 노출부터 화이트 밸런스 등을 세세하고 폭넓게 보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진 표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면의 구성과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지와 검지를 펴서 겹친 다음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네모난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실제 촬영한 사진을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면 촬영하면서 느낀 감동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하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멋진 풍경과 피사체를 만났다고 해도 단순히 셔터만 누르는 것으로는 그 감동의 사진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본인이 느낀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면 소재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화면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도는 화면 속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그리고 구성은 구도보다 넓은 의미로 주변의 복잡한 요소들을 가감해 작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와 구성은 주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구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볼까요? 3분할 구도는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도 중 하나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3등분한 후 4개의 교차점 근처에 피사체를 두어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때 중앙의 사각형을 구성하는 선들을 황금 분할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4개의 지점에 피사체를 위치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구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을 비교해 볼 때 피사체가 교차점에 위치했을 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 어색하고 불편하죠. 또 다른 예는 인물 사진으로 인물의 머리를 교차점에 위치시켜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분할 구도만 이해하셔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각선 구도는 흔히 역동적이고 속도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화면의 힘과 활동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원근감 또한 동시에 느껴지는 구도입니다.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수평선을 기울이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른 구도에 비해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주제와 잘 부합한다면 사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대각선 구도와 달리 곡선 구도는 부드러운 느낌과 동시에 우아함을 표현해 주는데요. 흔히 도로나 건물, 조형물들로 이 곡선 구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율동감과 리듬감뿐 아니라 곡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심리의 변화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각형 구도는 높이와 안정감을 표현할 수 있는 구도이고, 중앙 구도는 피사체를 한가운데 두고 촬영하는 구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한 패턴 구도 등 다양한 구도가 존재합니다. 자, 몇 가지 구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구도의 예는 마지막 정리 시간에 사진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비록 좋은 구도가 주제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촬영 시 이런 기본 이론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신만의 독창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세요. 앞서 살펴본 구도는 어떻게 보면 화면을 정리해주는 기초 공사일 뿐, 사진의 완성은 바로 화면 구성으로 결정됩니다. 구성은 촬영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화면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성에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좋은 화면 구성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기 때문인데요. 피사체와 주제를 방해하는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면 촬영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한 구성은 좋은 사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히 화면에서 제외시켜 버리세요. 사진은 발품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촬영 의도와 피사체가 정해지면 촬영자는 피사체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와 각도를 찾아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눈높이, 즉 수평 촬영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시점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무난하고 평범한 표현이 되기가 쉽고, 하이앵글은 위쪽에서 아래를 촬영하는 기법으로 수평 촬영에서 볼 수 없는 화면의 깊이나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앵글은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촬영하는 기법으로 위압감과 높이감, 웅장감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찍으려는 피사체에는 반드시 포인트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화면에 잘 표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위치를 바꿔가면서 포인트를 강조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그림자나 색채, 빛 등도 이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무척 중요한데요. 적당한 여백은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여운을 더해주는, 사진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주로 인물 사진에서 시선이나 몸이 향하고 있는 쪽에 공간을 더 많이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풍경 사진에서의 여백 설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 요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구성과 구도의 훈련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지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너무 정형화된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본인의 창의력을 더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까지 총 10회에 걸쳐 DSLR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사진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사진 이론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풍경이나 인물 사진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기본 지식들을 기초로 실제 여러 가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